언론 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. 먼저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. 네,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러면서 늘어만 가는 건 폐 플라스틱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생활 폐기물 문제는 고질병인데요. 최근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. 흙이나 바다에서 분해되고 분해 기간도 짧아 환경에 더 이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썩혀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생분해 인증을 산업용 플라스틱에만 주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인증을 받기까지 1년씩 걸린다는 지적입니다. 폐플라스틱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이 보도 사실일까요? 환경부 확인 결과 산업용에만 인증을 제한하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한국은 산업용, 가정용 할 것 없이 용도를 나누지 않고 환경 관련 기준이 충족되면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환경 관련 기준에는 생분해도, 즉 흙 등에서 분해되는 정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. 현재까지 인증을 받아 농업용 필름이나 식품 용기 등 다양한 곳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인증을 받는 절차, 외국에 비해 까다로울까요? 절차가 외국보다 더 있는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생분해성만 검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제조부터 폐기까지 환경성과 품질을 모두 검토하기 때문입니다. 플라스틱이 쓰이는 모든 절차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인증 절차로 볼 수 있겠죠. 또한 법정 처리 기간도 30일입니다. 베이비 파우더 원료에 방사능 있을지 모른다.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. 최근 국내에 방사능이 검출됐던 활석가루가 80여 톤이나 수입됐다는 건데요. 이 활석가루는 아기들이 쓰는 베이비 파우더 원료입니다. 이 보도 사실인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석가루,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이 아니라고 합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활석가루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? 해당 언론은 스톤 파우더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자료를 보고 스톤 파우더를 활석가루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스톤 파우더와 활석가루는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. 베이비 파우더 쓰면서 방사능에 노출되면 어쩌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 희망자금, 지난 24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대상자로 안내문자 받으신 분들 신청하셨나요? 신청이 시작되면서 여러 궁금증들이 있는데 하나씩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.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여러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. 긴급 생계 지원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 만약 중복해서 지원받았다면 후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.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세금 체납 중이어도 새희망자금 대상자라면 이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체납자도 지원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. 세 가지 지원금 유형 중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1차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.